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 요약과 예상문제 그 1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규모별 종류를 보면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있고요. 경형에서는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형은 배기량 250cc 이하는 초소형으로, 그 다음에 배기량 1000cc 미만은 일반형으로, 그리고 소형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총 중량, 화물과 차 무게까지 합한 총 중량 3.5톤 이하, 이것이 소형입니다. 중형은요, 1톤 초과 5톤 미만, 총 중량은 3.5톤 초과 10톤 미만. 대형은 화물로만 적재량은 5톤 이상이고 총 중량은 10톤 이상. 그래서 논두장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유형별 기준입니다. 일반형이 있고 덤프형이 있고 대형, 특수형 등이 있는데요. 일반형은 보통 화물운송 차량, 덤프형은 들어 올리면 이렇게 덤프가 기울어서 물건이 쏟아지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덤프형이고 배형, 덮개가 있는 것이죠. 특수용 도형은 소방차, 살수차, 청소차, 냉장, 냉동차, 곡물 사료 운반차 이런 것들이 특수 용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유형별 기준으로 하면 일반형, 덤프형, 대형, 특수 용도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라고 하죠. 운수사업. 그래서 운수사업 안에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용어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 그 다음에 주선사업은요. 이러한 운송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 가맹사업은 가맹점을 시켜서 운송하게 하는 사업. 그래서 화물자동차 유상으로 운송하는 거 운송사업. 운송을 중개 대리하면 주선사업. 가맹점을 시켜서 운송하거나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 운송 가맹사업.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이거죠.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에 허가를 받은 사람을 누구라느냐. 여기다 자자 하나만 붙이면 되죠.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자. 가맹사업자들은 뭐예요? 가맹점들을 모집해 가지고 운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맹사업자죠.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일반 화물자동차하고 개인 화물자동차가 있어요. 일반 화물자동차는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운송하는 사업. 개인은요, 한 대 가지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주로 일반 화물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개인 화물은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일반 화물자동차는 20대 이상을 가지고 개인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한 대 가지고 개인이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 운송 사업 허가 변경 신고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호가 변경됐다. 대표자가 변경됐다. 화물 취급소가 설치되거나 폐지되었다. 화물 취급소에 대차 또는 폐차가 있었다.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를 이전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합니다. 근데 꼭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가 회사의 대표 전화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아니죠. 변경 신고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 전화번호 변경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변경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허가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만 변경 신고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화물 운송 사업 허가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사무실 전화번호 변경됐다고 그래가지고 신고하는 것 아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결격사고요. 이러한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첫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예전에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불렸던 거죠. 지금은 이 명칭이 바뀌어서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거 관련해서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됐다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어요. 집행이 끝난 다음에 몇 년을 경과해야 합니까? 2년을 경과해야 돼요. 근데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는 허가날 수 없습니다. 이 2년의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허가날 수가 있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자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타의 사유로 합니다. 허가가 취소된 5년이 지나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사유로 허가가 취소됐으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됐어요. 이러한 때는 5년이 지나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알아두시고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누구의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죠.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첫째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6개월 이내의 기간. 예를 들면 뭐 1년 동안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6개월입니다. 최장이.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사업 정지 명하거나 감차 조치 명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객관식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럼 틀리는 겁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킨다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법 35조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재물 배상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중품을 싣고 가다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배상보험을 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상보험에 들려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에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화물장치 소유는 운송사업자. 그러니까 차 무게만 해서 화물 무게만 해서 5톤 이상이거나 차하고 화물을 합해서 10톤 이상인 이런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배상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화물, 이삿짐이죠. 이삿짐센터. 여기는 주로 중요한 물건들이 많죠. 이삿짐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의 이 차량은 크고 적고를 불문하고 적재물 배상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가맹사업자, 가맹점을 모집해서 하는 가맹사업자도 적재물 배상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적재물 배상보험에 들어야 하는 세 가지 유형을 알아두십시오. 적재량이, 즉 화물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짐을 실은 상태로 차하고 화물을 더해서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그 다음은 이삿짐센터,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 그 다음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 배상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재물 배상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 건축 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차량은 10톤 이상이라 하더라도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값어치 있는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0톤보다 조금 빠는, 뭐 예를 들면 9.9톤이었다.
화물하고 이 총 중량을 재니까. 그런데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있잖아요. 그 매연 덜 나게 하려고. 그걸 차에 달았더니 10.1톤이 되어버렸다. 10톤이 넘었다. 그러다 보니까 배상보험을 들어야만 되는 그 대상이 돼버렸다. 이런 경우는 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왜 그러냐면은 원래 무게는 10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스 저감 장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므로 10톤 이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수용도용 화물 자동차 중 피견인 자동차, 끌려다니는 자동차, 이것에는 적재물 배상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적재물 배상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유형. 건축 폐기물, 쓰레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값어치 없는 물건을 나르는 거 굳이 배상보험 들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10톤이 조금 모자란 것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았더니 10톤이 돼버렸다. 이런 경우는 안 다뤄도 된다. 배상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특수용도용 화물 자동차 중에서 끌려다니는 자동차, 피견인 자동차는 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조금 전에 봤죠? 공제계약의 해제.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들거나 또는 공제계약, 화물 운송 공제계약이 있죠? 공제계약에 들었을 경우에 그 보험을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모든 경우, 그러면 틀렸죠? 예, 변경된 것 중에서 특별히 감차를 해야 될 것으로 변경된 경우, 차량별로 드는데, 예를 들면 10대를 있었는데 어떻든 2대 감차 명령이 내려버렸다. 그래서 8대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 2대에 대한 들어있던 보험은 해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된 모든 경우 그랬으니까 안 돼요. 감차를 명한 경우에만 이렇게 되겠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 이때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이 경우도 가능하겠죠. 보험회사 등이 파산 등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도 해야겠죠. 그래서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렇죠. 보험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허가가 취소돼 버려서 더 이상 영업을 안 한단 말이죠. 감차 명령을 받다면 그 대수만큼은 보험을 해지할 수가 있죠. 보험회사가 파산했다. 보험 해지해야 되겠죠. 이 세 경우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송사 허가사항이 변경됐다고 그랬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보험계약이 해제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감차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중에서 감차의 경우만, 감차란 게 뭐죠? 10대를 운행했는데 2대 감차 명령이 내렸어요. 그럼 8대 가지고 운행하라는 얘기죠. 이 2대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3개월입니다. 인도되지 않으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2022년 1월 31일까지 인도한다. 이래가지고 계약상에 1월 31일이 뭡니까? 인도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지난 이후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인도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뭐한 것으로 본다? 멸실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떻든 3개월이 지나도록 인도되지 아니하면 멸실된 것으로 본다. 3개월입니다. 다음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8조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이나 운전 경력 등의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 우리처럼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응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응시 자격에 첫 번째는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어야겠죠. 먼저는. 두 번째는 20세 이상이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시험에 나온 거 19세 이상 또는 성년자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19세 이상 또는 성년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것이다. 반드시 20세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이거 운전 경력이 있다 그러면 1년 이상이라도 된다. 그래서 적어도 운전면허를 딴 지 2년 이상은 되어야 이 시험을 봐서 볼 수 있는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에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거, 그 다음에 20세 이상일 거,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거,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조건이 뭐예요? 시험에 합격할 거.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또 뭐예요? 8시간 교육받는 거 있죠? 교육받아야 되고,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합격해야 되고, 이러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에 있는 화물의 기준 및 대상 차량 그래갖고 있는데, 이 조항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택시 같은 여객 운수 사업하고 지금 화물 운송 사업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영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즉 물건 한 10kg 들고 뭐 했습니까? 용달차, 옆에 있던 용달차 타버렸다. 택시는 타고 가서 5,000원만 내면 얼마 드릴까? 그러니까 5,000원만 주세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택시 요금이죠. 그래서 5kg 들고 용달차 탔다. 이렇게 해서 택시 영업을 위반하거나 택시 영업에 대한 어떤 위반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온 법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주가 탈 때 화주 1명당 20kg 이상의 물건이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잘 안 태워지죠. 여객 이런 운송에서요. 또 4만 세제곱평방 꼭대기가 4만 세제곱평방 이상일 거. 그 다음에 이런 물건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오는 거. 이래서 여객에는 안 태워주는 거 이런 건 말이에요. 택시도 잘 안 태워주고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그래가지고 뭡니까? 여객 자동차나 택시에서 안 태워주는 거. 주로 이건 보면 택시나 버스에서 안 태워주는 물건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화물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혐오감 주는 거, 기계, 기구리, 공산품, 합판, 강목, 건축기자재, 폭발성, 이난성 있는 물질, 이런 때는 사람과 함께 탑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자, 이 화주 한 명당 중량이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20kg라고 그랬죠? 15kg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20kg 이상인 물건을 화주가 안고 이 물건을 가지고 탈 때 화물 자동차로 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화주 1명당 용적이 4만 세제곱 이상인 화물, 그 다음에 기계 기구리 등 공산품,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이런 것은 화주가 안고 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화주 1명당 중량이 15kg 틀렸죠. 20kg 이상일 때 용달차 등 운송사업차를 화물 운송차를 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화주 1명 중량이 15kg가 아니라 20kg 이상일 때입니다. 다음은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세 가지가 있죠. 신규 검사, 유지 검사, 특별 검사. 신규 검사는 우리처럼 화물 운송 종사 자격 따가지고 운송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신규 취직하려는 사람들, 이게 신규 검사 받아야죠. 유지 검사는요. 신규 검사나 유지 검사를 받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령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또는 취업을 안 했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면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법이 개정돼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한 번 유지 검사를 받고 70세 이상은 1년마다 한 번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특별 검사는 교통사고, 사망을 일으키는 교통사고 또는 5주 이상의 그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습니다. 또 1년간 벌점,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이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신규검사, 유지검사, 특별검사. 특별검사는 교통사고 일으켰을 때 연간 벌점, 누적 합산 점수가 81점 이상일 때. 다음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협회. 협회가 처리하는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경미한 변경신고. 이건 협회가 합니다.
그다음에 소유 대수가 한 대인 개인 사업자 있죠. 이 한 대를 가지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발급해 준다는 게 아니라 발급에 필요한 기록 관리를 하는 것. 이거는 이 협회가 할 수 있다.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해서 변경 신고 있는 것. 그래서 경미한 변경 신고나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것. 이것은 협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이 받아야 할 검사는 조금 전에 봤죠? 무슨 검사라고요? 그렇습니다. 특별검사입니다. 정기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예. 예. 이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신규 검사냐, 유지 검사냐, 특별 검사냐. 근데 지금처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 검사를 받습니다. 정답은 특별 검사입니다. 다음 중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몇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냐?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여러 선생님들은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5점만 받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점심 먹고 하루 종일 받습니다. 8시간 교육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목 이수 8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8시간 교육 받습니다. 시험 합격하시고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제 사업은 누구의 허가를 받냐? 이게 보험회사와 같은 거죠. 보험 같은 거죠.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제 사업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 대수가 한 대인 운송 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곳. 조금 전에 봤죠. 이 사람들 경력증명서 발급해 주려면 어떤 기록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기록 관리하는 곳 어디라고요? 협회라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서 한다고요. 경미한 변경신고나 또는 개인 한 대 가지고 하는 이 개인 사업자의 뭡니까? 경력증명서 발급해 주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그건 협회에서 한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신규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규 검사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신규로 취업하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신규 검사 대상자입니다. 다음은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보겠습니다. 내 차 가지고 돈 받고 영업하는 것도 아닌데도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때 신고하느냐? 2.5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를 나만이 쓰는 화물 자동차로 내 회사가 쓰는 화물 자동차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가용 화물 자동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5톤 이상의 자가용 화물 자동차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응해서 화물을 싣고 다니면 안 됩니다. 돈 받고. 그런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수송력 공급을 위해서 그때는 유상으로도 돈 받고 할 수 있는 임대도 가능한 이런 때가 있는데 이때는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의 경우 허가가 된 경우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부터 유상으로 화물 운송을 해서 안 됩니다. 어디 누구 것만 자기 화물만. 그런데도 2.5톤 이상이면 시도지사에게 일단 신고해야 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좀 전에 보셨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니라고 했죠. 누구에게 신고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입니다.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1톤 이상? 아니죠. 몇 톤 이상이요? 2.5톤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라는 거죠. 2.5톤 이상인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 제공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아니요.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때는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경우 제한이나 금지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한, 해서는 안 되죠. 금지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4번이 옳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특별 제외한 화물자동차 적재량이 1톤이 아니라 2.5톤 이상, 천재지변에는 돈 받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만 되겠습니다. 다음에 벌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이게 지금 법이 개정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꼭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벌칙이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나오죠. 이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해 두십시오. 유가보조금과 관련된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받았다. 화물자동차 이런 경우에 정부 유가보조금을 교부해 주죠. 이 돈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부응해가지고 받았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화물운송 자격증, 우리처럼 자격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자격증 안 받고 운전 업무에 종사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운수 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도면으로 한번 보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처럼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전 업무에 종사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수 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받았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했다. 어떤 이유로는 정지를 먹었는데 그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 어떻게 될까요?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 사항입니다. 예.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의 정지 기간 중에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했다. 자격 취소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